결론적으로 말하면 필리핀은 공권력의 책임 구조가 미약하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경찰을 움직이려면 돈이 들어간다. 지난주에 바깥을 나갔더니 너무 더워서 다시 스튜디오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너무 덥습니다. 아, 더워요. 예,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뭘까요? 즉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시스템상은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게. 근데 어떤 개념상의 차이 때문에 예, 이 부분이 필리핀과 한국이 크게 다르지 않나.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필리핀 시민들 자체가 개념이 좀 바뀌지 않으면 이용을 못 한다는 거죠. 아,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찰서나 이런 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뭐 분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폭행일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는 사람이 안 보인다 며칠째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찾아가서까지 신고를 하고 조서도 쓰고 뭐 이렇게 번호도 받고 사건 번호도 받고 하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기다렸고. 아, 그렇죠. 좀 쉽게 안 움직이죠. 네. 그래서는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면 인력이 부족해서 뭐 심지어는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아니면 이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게 뭔가를 해줘라 라는 그런 부탁을 받아요. 그러면은 또 열심히 하겠지 하고 일부 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밑빠진 독에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결국은 신고자가 지쳐서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때 그 접촉사고 있었잖아요. 예. 오토바이하고 상대의 잘못이에요. 예.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뭐 연락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오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차에 이렇게 들어왔던 그 오토바이조차도 뭐 연락 끊으면 끝나고 이 당한 사람이 손해 보는 체계가 이쪽에 이제 경찰이라든가 신고 체제인데 한국 분들이 여기 와서 그것 때문에 더더욱 몸을 사리지 않나. 아무래도 그렇죠. 네. 누군가에서 위협을 받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내가 막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일이고 그러자니 내가 피곤하고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들 그냥 몸살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필리핀에 경찰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다 있어요. 무슨 이렇게 규칙도 있고 어떨 땐 어떻게 행동해라는 방침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개념이 이렇게 잡혀버리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세금 내고 다 하는데 이 정도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개념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큰 차이를 더 많이 보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리핀은 공권력의 책임 구조가 미약하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경찰을 움직이려면 돈이 들어간다. 지금 온 세계가 이 환경에 대한 그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까운 슈퍼 이렇게 가면은 종이봉투에다가 포장을 해줍니다. 여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슈퍼 안에 밖에 있는 사리사리 스토어 이런 데 다 가면은 요만한 포장으로 물론 일회용을 위해서 샴푸라든가 린스 같은 거는 이제 여행도 가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하이타이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가 다 소포장 판매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꽤 많죠. 심지어는 과자도 작은 사이즈가 요만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요만한 사이즈를 만들어요. 좀 더 큰 돈을 들여서 그 조금 사이즈가 큰 샴푸를 사기가 좀 버거운 저소득층이라든가 빈곤층이 많기 때문인데 요번에 쌀 파동 났을 때 봐요. 금액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더 비싸지기 전에 쌀을 가마니로 사서 집에다 갖다 놔요. 필요하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소포장이 어느 날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또 살아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샴푸 해봤자 뭐 400페소 이렇게 하면은 케이스 좀 큰 거 팝니다. 리필도 팔고. 그러면은 한 번 그냥 나가는 거 내고 그걸로 오래 쓸 의향들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소포장 때문에 포장비는 포장비대로 들어가서 더 비싸죠. 그래서 그 조그만 쓰레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정부가 시스템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를 위한 겉으로는 포장지 같은 거는 뭐 종이 봉지로 해라 이렇게 하지만 그 작은 포장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기업이죠. 아, 예. 유명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들이 만드는 제품 거기에 대한 거는 어느 하나 압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이런 거는 이번에 이 유가 파동 때 이 비닐 그 문제 때문에 심각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종량제 봉지에다가 본인들은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 된다라는 이 종량제를 찾은 이 한국 분들의 이 마인드는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서 비닐 모자르면은 비닐 모자란데 해가지고 막 갖다 버리고 할 거예요. 여기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안 버리고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종량제.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좀비가 쫓아와도 파란불에 아마 건널 겁니다. 신호등 기다리는 기다렸다가 이 철저한 대한민국 국민의 근성. 이거 혹시 필리핀 분이 이걸 보신다면은 이런 것들도 많이 서로 상의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듣기 싫은 말이지만 조금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냥 뭐랄까 한국 분들이 왔을 때 살짝 당황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 얼마 전에 슈퍼마켓 가서 쌀을 사려고 했어요. 그 이제 아는 동생한테 이 쌀 맞아? 하고 하려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게 또 CCTV에 또 걸렸나 봐요. 이렇게 봤나 봐요. 이렇게 유심히. 저 거기서 장 보는 동안 가드가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가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CCTV를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그 한 부분이 막 후광이 비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연예인이 왔나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 유달리 그런 곳이 슈퍼마켓. SM 세이브모아라든가 일반 어쨌든 조금 크다 하는 슈퍼마켓은 대부분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왓슨이 못하게요. 이 책에 상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보안. 그 내부가 촬영돼서 나가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도둑이 든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보안 문제.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입장이죠. 카메라 안에 내가 쇼핑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찍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 뭐 이런 룰들이 다 있는데 여행 오셨다가 슈퍼에서 갑자기 가드가 막 이러가면 인상 쓰고 그러면 놀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 하지 말라는 거니까 카메라 이렇게 접고 하시고 싶은 거 쇼핑 하시던가 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막 그 카메라 보자 그러고 지워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참고하셔서. 근데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면 쫓겨나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포인트. 한국에서 구매자가 뭘 샀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하고 싶어요. 소비자 변심에 의해서? 그렇죠. 변심에 의해서. 변심도 있고, 물건이 하자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불을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냈던 돈을 다시 받고 싶은 거죠. 저는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받아줄 사람이 없어. 한국 같은 경우는 단순 변심이라도 지금 예전에는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 물건에 그만큼 만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 돈을 돌려줘라. 너 물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것까지 인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환불 정책이 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환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1차 환불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문제는 여기 하자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나는 환불을 받고 싶어. 필리핀에서 그러면 똑같은 물건으로 가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안책. 근데 필리핀은 대부분 같은 물건을 여러 개 보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 물건 없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업소의 책임이죠. 업장의 책임이죠. 그럼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슷한 가격에 다른 물건을 바꿔가. 그것까지는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보다 내가 샀던 거보다 더 싼 거를 내가 고르면 어떡해? 그럼 거스름돈은 거슬려 줄 수가 없대요. 그냥 그거는 네 복이야. 그냥 원래 했던 그 가격에
더 싼 거 짚어도 그냥 그거 가져가야 돼. 그렇게 입장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환불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써붙이잖아요. 네. 네, 뭐. 계산대 앞에 써붙입니다. 지금 네가 사는 물건은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 다 교환조차도 안 된다고 써붙여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그만큼 내가 일단 가져간 돈은 절대 안 내놓는다. 네, 뭐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이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시스템 자체가 안 굴러가는 것 같아요, 필리핀이. 근데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굴러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식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여기로 오셨을 때 정말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나름의 시스템이 여기 스타일로는 굴러는 가고 있다. 한국 분들이 막닥뜨렸을 때는 이건 뭐지? 괜히 불쾌지수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하고 필리핀에 오시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예방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원해서 오늘 영상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